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카카오 시리즈들이 조금 나름의 저점이라고 하는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별로 관심들은 없죠. 하도 많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뭔가 조용한 태동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약간 좀 뇌피셜이기 때문에 뇌피셜이라는 것은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정도로만 팩트를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어서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만 그냥 쉽게 좀 가볍게 좀 보도록 하죠. 카카오뱅크 얘기인데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 시리즈들 보면은 조용하게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면은 사실 기업이라는 존치의 이유는 앞서 우리 뭐 영업이익을 얘기했지만 이익을 내야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확장이라는 것을 계속 추구했고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그 무한 확장. 근데 이게 어디 막혔어요. 네, 무한 확장에 되니까 막힌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막히다 보니까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근데 당장 줄이려니까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은 좀 어감 자체가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IMF를 다 기억하고 있죠. IMF에서 요구했던 첫 번째 선행 요건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점이에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면은 기업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알짜배기가 남죠. 그러면 그것을 M&A 해야 하고 되팔기도 하고 이게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 좀 명확합니다. 이거를 좀 확장하면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빼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자, 이런 부분들과 연관 지어서 시장에서 소문 아닌 소문이 나오는 것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합병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의 한투증권 피인수설, 설입니다, 다. 당국과의 긴밀한 조율 얘기가 오가고 있다. 설인데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죠. 34% 마이너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지주 국내의 5대 금융지주사들 뭐 KB, 신한, 우리, NH, 하나 이 모두 다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만 은행이 없어요. 한국투자증권만이죠. 그럼 은행을 하나 이제 붙일 수 있다라면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니까 이런 모종의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한국 금융지주사법에 보면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서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데 규정이 좀 까다롭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한국 금융지주가 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직접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해당 지분을 넘겼어요. 근데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한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다가 또 지분을 넘겨놔서 여기저기 막 파킹이 돼버렸는데 나중에 이걸 다 조합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는데 뭐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증권사 리포트에 카카오뱅크도 이제 조금 수익을 내는 뭐 이런 구조, 금리가 이제 올라간 뭐 여러 가지 포장을 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밑에서의 뭔가 이 조율들이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쪽에 피인수가 된다면은 카카오뱅크도 한번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이건 아직 뇌피셜입니다. 설계는 아니고 생각하는 정도인데 하여튼 카카오 시리즈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 이후에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는 뭐 쇼커버가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워낙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었고 주가의 하락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어찌 보면은 일정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도화선이 좀 됐던 부분이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더니 실적이 대단히 좋았어요. 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호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합병이라든지 뭐 매각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게 뭐 되게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감한 이슈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뭐 재료가 이제 확정이 좀 돼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카카오뱅크의 이제 본업 자체에 좀 집중을 좀 해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은행업이냐 아니면 이제 핀테크냐에 대한 의문 부호가 남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수익성은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뭐 핀테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출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빠르게 대출 잔고가 이제 좀 늘어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최근에 이제 집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제 취급 잔고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여기가. 카카오뱅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대출을 이제 일으키시는 분들도 사실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아니 내가 이제 빚을 먼저 갚겠다고 하는데 빚 갚는데 상환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되게 좀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기 때문에 영업점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비용이 따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특정 상황에서 이제 좀 부과될 수 있는 이런 다른 비용들을 이제 많이 좀 없애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의 이제 장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높은 어떤 대출 잔고의 어떤 취급 성장률 그리고 이제 NIM이라고 하는데 이제 순이자 마진이 이제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매 분기 1,000억 이상씩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지금 카카오뱅크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한 12, 3조 원 정도 할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제 1년에 한 5천억 정도 이제 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PR이 뭐 20배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고평가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 가치가 이제 계속해서 뭐 평균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하향 평준화 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슈, 저는 사실 이제 이 매각이 과연 가능할까? 합병은 오히려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봐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어차피 이제 카카오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제 병행 사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시너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도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어쨌든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를 이제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가를 하는 종목은 이제 일단 금융업으로 봤을 때는 KB금융 뭐 조금 이제 식상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FMC 회의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급 이벤트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만기일 이슈 끝났고 코스피 200 이제 정기 변경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제 수급들이 빠르게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KB금융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게 딱 시장을 보니까 분명히 외국인들이 좀 사더라고요. 아까 앵커님 정확한 이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코스피 200에 전기 편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빠지냐? 리밸런싱 해가지고 비중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를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부터 다 사놓은 거예요. 오히려 미리부터 다 사놓고 있다가 이벤트 때 팔아먹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종목들 비중을 줄이면서 금융업종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핀테크 쪽에 이제 또 방점을 맞추면 코나이 정도 추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행은 다른 기업들하고 특징적으로 좀 다른 게 주가가 하락하면은 고스란히 그 주주가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한투의 얘기도 아마도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주말 드라마 보셨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금융지주사 그렇죠. 꽂히셨군요. 앞으로의 미래는 금융이다. 이런 것도 뭐 다 맥락이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뭐 뇌피셜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자. 보통 그게 드라마에서도 저도 뭐 영감 받고 힌트 그럽니다. 많이 주잖아요, 드라마가.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김행 매니저랑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같은 회사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직도 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왜 쪼개놨을까? 만약에 이제 앵커의 뇌피셜대로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너무 저한테 몰아가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한투 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한투 쪽에 피인수가 된다면 카카오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투 쪽이 용어가 저 뭐예요? 사실이라면 셀 온 뉴스?
팔아라? 뇌피셜이 된다면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와라랑 떨어질 뉴스가 가능성이 바로 있었고요. 나오겠어요, 저게. 좀 어려운 용어 좀 쓰지 말라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인데요. 네. 뉴스에 팔아라? 네, 그렇죠. 네. 뉴스에 매도세가 좀 몰리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히려 그냥 뭐 전략으로 조금 이제 추가를 해드린다면 저는 이제 원화에 조금 안정기가 온 것 같아요. 뭐 1,300원 정도 전후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지난주에 좀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삼성생명 주가거든요. 52주 최고가를 그냥 조용히 찍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아시잖아요. 삼성생명법.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험업법.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라가 지금 이슈랍니다. 네. 또 한동안 또 우려먹겠네. 네, 네. 그러면 또 주주들한테는 또 막대한 특별 배당이 또 나갈 수 있기 여러 때문에. 가지죠, 여러 가지. 네. 그렇게 본다면 미래에는 금융지주가 금융주 강세는 보일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진양곤 회장, 뭐지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진양철 회장. 네, 네, 네. 진양곤은 다른 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CI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정리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고배당 금융주의 강세 구간이고요. 막 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면 주가가 5% 오르면 그냥 파시면 돼요. 그냥 네네. 거기에서 그냥 세금 안 내고 그냥 파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KB금융은 제가 그 뭐 반사적으로 이제 갖다 좀 붙여드리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었는데. 그 핑거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네네. 핑거, 약간 이제 마이데이터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지난주부터 이게 큰 이렇게 호재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좀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좀 매력이 있는 이제 이런 구간으로 좀 접어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이 금융지,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것들 앱 사용하시면 거기에서 뭐 조회하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일 보시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보였다가 저점 딛고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후끈하게 지금 달아오르면서 우상향이 시작되는 추세 전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붙여드린다면 KB금융을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틈새 종목, 금융에 있어서 틈새 종목을 한번 좀 매매로 좀 이용해 보신다면 핑거 같은 종목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어쨌거나 뭐 은행주들은 연말에 이제 약간 이슈가 되죠. 뭐 배당에 관한 이슈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베이스 매수할 때의 이슈도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내기 위해서 뭐 뇌피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부드럽게 흘러가서 오늘 카카오뱅크 다뤄봤고, 그다음에 거기 붙이는 걸로 작은 기업이지만 핑거, 네.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저는 작은 기업 코나이를 붙이겠습니다. 코나이,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